안녕하세요, 홍콩 문색입니다. 이번에는 홍콩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 1000mm의 주요 촬영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만나고 사랑을 키워가던 장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m 촬영지는 두세 군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침사추이와 몽콕 사이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 다니실 때도 자주 보게 되실 텐데요. 영상에 나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홍콩 여행 때 발견해 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에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첫 장소는 여명이 홍콩에 처음 도착하게 되는 카오룽역인데요. 영화 시작 부분에서는 혼자 도착하는 여명의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알고 보니 장만옥과 같이 도착했었다는 장면을 보여주어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여운을 더했던 곳입니다. 일단 까오룽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개봉인 1996년으로부터 1년 후인 1997년 홍콩이 반환되면서 공항선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 새로 까오룽역을 짓게 되면서 기존의 까오룽역이었던 이 역은 홍암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역명은 바뀌었지만 본토와 홍콩을 철도로 잇는 역할은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 같다면 아마 이쯤이 여명이 내린 곳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그때의 에스컬레이터가 남아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구도로 올라가는 씬을 촬영해 봤습니다. 다음은 여명이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지내게 되는 고모의 집입니다. 초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며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류 및 장만옥과의 사랑을 처음으로 확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곳의 위치는 영화에서도 살짝 그 힌트가 있는데요. 이 담벼락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콩 여행 때 자주 다니는 구룡공원 옆 길입니다. 어딘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혹시 이 건물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침사추이 다니시다 보시면 한 번쯤 봤을 텐데요. 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 고모의 집이 있던 위치가 여기니까 이 건물인 것 같은데요. 영화 속 층고를 계산해보면 최소 4층 이상의 높이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층들은 현재 일반 가게가 아닌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 같아서 따로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기도 뭐해서 그 밑에 층까지는 올라갔었는데 여성용품 판매하는 곳이라 어지간하면 들어가서 찍겠는데 너무 민폐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여명이 배달하는 장면들인데요. 크게 세 군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은 영화 초반에 나온 장면인데 서로 이어지는 장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장만옥과 친해져서 꽃배달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같은 코스로 진행되는 씬인데 영화 속에 2번 나오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좀 더 어디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변해 있으며 가장 큰 변화는 왼쪽 건물과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 여명 뒤에 있던 건물은 당시 경찰 기숙사였는데 현재는 빅토리아 타워라는 이름의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빅토리아 타워가 잘 보이죠? 두 번째 장소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방금 전 촬영 장소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조지 5세 기념공원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홍콩 섬에도 조지 5세 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홍콩 현지인들의 일상을 보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달 장면은 여명 고모집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던 모스크 맞은편에 있는 HSBC 건물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HSBC를 뜻하는 회풍이라는 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꺾어서 들어갈 때도 HSBC 로고를 볼 수 있고, 이런 출구 형태 중에 영화처럼 꺾어 들어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비교 장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만욱이 일하는 영어학원입니다. 장만욱의 소개로 여명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여명은 장만욱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어 수강을 결심하죠. 그리고 이 학원에서 중경삼님의 촬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과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일단 학원이 나오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너편에 이 건물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건물은 몽콩역 근처에 있는 HSBC 건물인데요. 조금 전 설명드린 침사추이 HSBC 건물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몽콩역 2 두 번째 출구로 나오면 건너편에 랑안 플레이스가 보이는 나단 로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건너편에 HSBC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화 속 학원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화 속 장면 각도를 계산하면 HSBC 건물의 가장 왼쪽 부분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근처가 되겠네요. 건물을 찾은 기준은 건물 내부 모양이 영화 속 모습하고 일치하는지였기 때문에 저 근처 건물들을 일일이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길을 헤맸기 때문에 빨리 감기로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도 안 찾아서서 내부 리모델링을 했으면 영영 못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 학원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1층은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영화 속 분위기가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했던 위치보다 약간 옆에 있어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니 한국어가 적힌 계단이 보였는데요. 사실 그 앞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막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진짜 제가 쫄보기. 그래도 영화 속에 나온 건물이 바로 이곳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마 영화 속에서도 이 정도 높이가 돼서 이 계단 아니면은 다음 계단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층으로 못 가봐서 상당히 아쉽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KLEC 분이 계시면 댓글. 어쨌든 내려와서 밖에서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SBC 건물 쪽, 그러니까 학원 건너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들어갔던 학원 입구는 여기고요. 일단 길을 건너보겠습니다. 네,
건너왔습니다. 과연 우리 학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나왔다고 했던 구가 저기니까 저 건물이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었는데 바로 장만옥이 학원 외부에서 유리창을 닦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테라스가 있는 층이었을 테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곳뿐이네요.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망의 자전거 장면입니다. 천밀밀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하나의 길로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단로드에서 시작해 켄톤로드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 경로를 따라가려면 여명의 고모집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하이퐁로드를 지나야 하지만 영화에서는 하이퐁로드를 그냥 지나치는 모습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결국 실제로는 두 개의 도로를 거쳐갔지만 영화의 흐름상 하나의 길로 보이도록 연출된 것이죠. 먼저 해당 장면 시작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전거 장면 뒤에 필라 매장과 빌링턴 아케이드라는 건물이 보이죠? 구글 지도에서 이 길의 예전 모습을 검색해보면 필라 매장과 빌링턴 아케이드 건물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빌링턴 아케이드 건물은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처럼 차도에서 걸을 수는 없어서 일단 인도에서 찍어봤습니다. 필라 매장은 현재 없지만 빌링턴 아케이드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럼 이제부터 나단로드를 따라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여명이 꽃배달을 하던 HSBC 건물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길을 건너서 고모집이 있던 하이퐁로드를 지나 켄톤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톤로드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같은 갤러리아 면세점의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 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에 자주 나온 ATM기 장면입니다. 뭔가 알콩달콩 귀여운 장면들인데요. 이 장면들을 넣어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영화의 분위기도 너무 무겁지 않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해당 위치는 여명이 닭 배달하던 곳 바로 근처인데요. 영화 속에 이 두 빌딩이 보였죠? 그리고 청우 상업센터 건물의 옆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구도적으로는 당시 ATM기는 이쯤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ATM기가 없지만 일단 이곳에서 영화 속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짧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TM기에서 돈을 뽑고 항상 지나게 되는 가구점 앞입니다. ATM 장면과 마찬가지로 영화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 저 인도 아저씨가 계속 나와서 뭔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 건물은 여명이 도일 커플을 배웅할 때도 등장하는 길이라 함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명 오른쪽에 가구점 간판이 살짝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들이 리모델링 되어 편집하면서 위치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영상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면 여명 뒤에 있는 건물이 현재는 다른 디자인이지만 2009년 구글 로드뷰에서 가구점 바로 옆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로 이곳이 영화 속 가구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 크리스토퍼 도일 배웅 장면에서 나오는 길은 바로 앞에 이 길입니다. 다음은 여명이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디로드라는 글씨가 잘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 길은 조금 전 가구점 바로 한 블럭 옆에 있는 모디로드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공중전화도 없고 영화 속 흔적은 거의 없는데요. 영화 속 여명이 전화하던 위치는 이곳입니다. 그 뒤에 가게도 일식집으로 이제 변한 것 같습니다. 짧은 장면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여명이 장만옥과 귀금속집에 들리는 장면인데요. 여명이 귀금속 판매원 앞에서 장만옥의 마사지사 일에 대해서 말하는 등 눈치 없는 행동을 하고 장만옥과 부인에게 똑같은 선물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장만옥이 그대로 가버리는 장면까지 이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귀금속집은 저스트 골드라는 가게인데 현재까지도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인기가 많은 트렌디한 기업입니다. 해외 검색 결과 알파하우스라는 곳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만옥과 여명이 마지막에 걷는 장면에서는 2009년 구글 로드뷰하고 비교하면 저 톱니바퀴 모양 심볼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비록 해당 금은방은 지금 없어졌지만 장만옥과 여명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알파하우스에 있는 가게들보다 많은 가게들을 지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알파하우스보다 더 뒤에서부터 촬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맞은편에 청킹맨션이 보이시죠? 네, 알파하우스는 청킹맨션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같은 알파메일들을 그렇다면 이어지는 장면에서 건너는 횡단보도는 청킹맨션과 알파하우스 사이의 횡단보도가 됩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에 아까 보여드린 알파하우스 입구가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명과 장만옥이 헤어진 그 횡단보도입니다. 어느 정도 건너다가 이쯤에서 장만옥은 청킹맨션 쪽으로 가버리고 여명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이 길고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며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장만옥이 여명과 여명의 부인을 차에 태우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명 부인을 내려주는 곳인데 이번에는 이곳 촬영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역에서부터 가면 되는데 사실 이곳은 예전에 중경삼님 일부 영상 때 설명드린 뉴튼 호텔 바로 한 블럭 옆입니다. 가는 과정은 배속을 조금 빠르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트럭 한 대가 막고 있어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우측 건물과
그 뒤에 고가도로 위치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여기가 해당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맞은편이 여명이 차에서 잠시 내릴 때 보여지는 곳이겠네요. 다음 장면은 여명이 등려군 사인을 받고 장만옥이 실수로 경적을 울려 여명이 돌아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천밀밀에서 자전거 신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여기까지 계속 두 주인공이 어긋나고 우울한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이 장면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기 때문이죠. 먼저 이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이 장면 초반에 나온 곳은 미라도 맨션 옆입니다. 중경삼림 일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가든 호스텔의 광고가 보이시죠? 구글 로드뷰에서 확인하면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미들로드의 페니슐라 호텔과 카오룬 호텔 사이에서 찍었는데요. 정확히는 페니슐라 오피스타워 쪽입니다. 창문이나 벽 패턴을 고려했을 때 등려군 사인을 봤던 곳은 이쯤이고 장만옥이 차로 멈춰있던 곳은 이곳이었을 것 같네요. 마지막 키스신에서 장만옥 자동차가 인도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장만옥이 있던 차선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만옥이 빵 하고 경적을 울릴 때 여명이 뒤돌아보는 곳도 바로 그 앞입니다. 여명 뒤로 1881 헤리티지가 보이시죠? 1881 헤리티지는 설명할 것도 많고 다른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건물이지만 여기서는 주제와 벗어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여명이 반대로 장만옥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 잠깐 나오지만 페니슐라 맞은편에 카오롱 호텔도 등장합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오는 길인데요. 경찰이 둘 사이를 막으면서 당시 장만옥의 애인이던 증지위의 위치를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닥싱 테라스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일부러 영화 분위기와 같은 저녁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닥싱 테라스 뒤로 빛나는 교회의 그 불빛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닥싱 테라스는 다른 영화에도 몇 번 등장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친니친니에도 나옵니다. 금성무와 곽부성이 마크6 판매점 앞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나 진예림이 금성무와 같이 곽부성을 찾는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참고로 친니친니는 후반부 내용이 조금 별로이긴 한데 전반부의 홍콩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제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영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전 닥싱 테라스 장면에서 이어지는 씬이며 해외로 도피하는 증지위를 만나러 장만옥과 여명이 함께 증지위가 밀항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 대부분은 구룡만도 쪽에서 촬영되었으나 해당 씬은 홍콩섬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이완의 항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근처 관광지로는 드래곤스백이나 세고비치 등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시고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 장면에서 차이안 후어창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건 화물창고라는 뜻입니다.
주로 선박 쪽에서 쓰이는 단어고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항파 추인역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바로 영화 장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영화 속 항구에 일단 도착했는데 영화 속 장면 구도와 가장 비슷한 곳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벤츠마크가 보이시나요? 저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차이완 창고인데 현재는 벤츠 건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글 로드뷰에서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예전 날짜로 검색을 하면 영화 속 그 창고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 속 구도와 가장 비슷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각도상으로 벤츠 건물을 정면으로 보는 곳이겠죠?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장면 가장 마지막에 결국 장만옥과 증지위는 배를 타고 같이 떠나게 되는데요. 떠날 때 차이완 창고의 숫자가 잘 보이시죠? 벤츠 건물이 창고 시절에도 이 숫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도상에서 현재 배가 향하는 방향은 이 방향일 것이고 이 위치 근처에서 해당 씬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찍고 싶어도 현재 여기는 시야를 방해하는 구조물들이 많아서 완벽하게 같은 구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랑 다른 각도까지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왠지 이 근처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저씨가 본인 그물 설치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물이 생각보다 맑은가 봐요. 보통 낚싯대로 낚시하는 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물로 낚시할 정도면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는 물이 맑은 동네 같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배를 탔을 것 같아요. 각도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달려나간 것을 보면 이 왼쪽 길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길에서 배를 타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배의 진행 방향도 맞고요. 영상 비교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벤츠 앞까지는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창고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벤츠 건물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또 로컬 바닷가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장만옥과 증지위가 탔던 배가 이 앞을 지나갔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중경삼림 이후에 어떤 영화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남녀노소 다 즐기실 수 있는 가볍고 좋은 작품으로 이번에는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영화의 배경이 홍콩이 아닌 뉴욕으로 바뀌기 때문에 홍콩에서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지만 나중에 뉴욕을 가게 되면 해당 부분 촬영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자료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잊을만 하면 하나씩 올라올 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